안녕하세요. 빨대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심규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추이 분석을 좀 해볼까 하고요. 또 앞으로의 그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이 어떻게 좀 변화하게 될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 조사에서 36%로 좀 다소 낮은 결과가 나왔죠. 1%가 지난주보다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저관여층이라든지 이제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에서 정순신 사태를 가지고 너무 저쪽에서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거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친일몰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관여층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47%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 최근에 공정이나 여타의 그 ARS 조사에서는 다 40% 뭐 한 42, 3% 중후반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공정에서 44%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ARS에서는 45%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뭐 NBS나 갤럽이 36, 37 해가지고 40을 밑도는 거에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이 ARS와 달리 면접에서는 조금 더 정치 저관여층이라든지 그렇게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잡히니까 그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공중파라든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듣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정보가 느리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선동에 이제 많이 휘둘리면서 특히 면접에서는 굉장히 그 ARS하고의 이제 괴리가 뭐 한 8%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 정도는 ARS보다는 면접이 더 낫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나 고관여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결국엔 선행 지표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ARS하고 이 면접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면접조사가 ARS에 수렴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는 다 정치 고관여층이 돼가지고 전화를 잘 받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액티브한 상태가 됐을 때 굉장히 참여도가 높았을 때는 그래서 ARS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결과가 비슷해지고 그 결과가 보통은 ARS의 수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결국에는 여론을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래서 고관여층에서 지금 47%가 나왔다는 것은 애초부터 이제 고관여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서서히 넘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47%까지 이제 찍었다는 거는 향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차곡차곡 지지율을 쌓아나가면 정말 50% 넘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주 고무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조 개혁에 있어서는 노동 개혁에 있어서는 좌우할 거 없이 굉장히 호응이 크다는 게 나타났죠. 전에 그 MBN에서 한 조사 결과, 다른 쪽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거의 60% 넘는 국민들이 이 노조 개혁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심지어 뭐 호남이라든지 좌파 세력도 진보 쪽에서도 노동 개혁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노조라는 것은 그들 진영 내에서의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좌파 분들도 평생 좌파만 해오신 분들도 윤석열 아니면 노조 손 못 댄다. 그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카타르시스를 그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계속 눈치 보면서 인기 영합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한 개혁 같은 건 절대 못했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말 이렇게 공평무사하게 주저함 없이 이재명도 팍팍 치고 문재인도 팍팍 치고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나 자기 진영에 이제 손해를 끼치는 그냥 무서운 인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뭐 타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뭐 뻥카식의 그런 구호를 외치지만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 노조 개혁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노조 개혁만 제대로 해도 굉장히 이게 큰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보수층에서는 열광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들도 윤석열 대통령 그 무능하다는 거 다 프레임이었어. 윤석열 대통령 진짜 추진력이 있고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그 소신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도들도 설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조로 국정의 기조를 이렇게 과감한 개혁으로 밀고 나가는 거 너무 좋고, 친일 그 논란으로 쟤네들이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대포에 불과한 게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반일 프레임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는 그거 코웃음 쳐요. 정말 철진한 주사파식의 그 민족주의, 그거는 정말 시대 정서하고 너무 괴리가 돼 있어서 조선시대 예송 논쟁처럼 굉장히 무용하게 느껴지고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시대착오적인 반일몰이, 그거 굉장히 딱 와닿는 워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다 뭐 일본 가고 일본 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한 국뽕에 취했던 그 월드컵 세대, X세대, 70년대생들이 아직도 뭐 일본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런 식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괜히 허세를 부리는 그 반의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 모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뭐 슬램덩크는 뭐 예외인가요? 슬램덩크 보러 가고 그 세대가 그 70년대생 X세대 아닙니까? 슬램덩크 세대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X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허위의식과 내로남불, 문화적인 그 독점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런 식의 이제 반일몰이는 이미 무뎌진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대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전국의 그 동력은, 이 보수에서의 정치적 동력은 저는 세 갈래로 보는데요. 첫째로는 한동훈 장관한테 있죠. 한동훈 장관이 저번 주에 정말 잭팟을 날렸죠. 이것 때문에 많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그 체포동의안에서 희대의 명령설을 함으로써 그 좌파 쪽에서도 뭐 명령설이라고 한 사람이 있죠. 진모 씨.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정말 이재명을 찢어버린 거죠, 정말. 민주당을 민주당을 정말 찢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사실 저는 제 방송 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면에서 그게 그 무기명 투표라는 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명인 사람들, 민주당 내에서 친명이 아니고 이재명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제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자기가 이렇게 총대를 매면은 먼저 이제 죽어나가고 돌맞아 죽어나가니까, 그런 거를 이제 또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전위대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잠복되어 있는 그들의 심정이 이런 무기명 투표라는 칼을 가지고서는 그 도구로 이게 딱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계속 수를 한 수 더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은 정말 하루하루의 생존이 급한 사람인데,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멀리 수를 내다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범죄자도 많이 다뤄봤고 정치권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분열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신과 어떤 철학이 없는 집단은 결국에 그 당장의 이익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설사 지지율이 뭐 깎이거나 뭐 저쪽에서 뭐 특검을 하겠다 뭘 하겠다 별 협박을 해도 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도 이번에 굉장히 담백하게 범죄 사실만을 이렇게 나열하고 증거만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민주당은 이제 균열이 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친명의 결집이 되게 단단한 얼음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계속 물이 흐르고 있다. 언제든 얼음을 녹일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얼음 쪼가리들은 둥둥 떠 있는 상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비명 쪽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이재명의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놓을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나 이준석 같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 과거 조선시대 때의 인물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아는 인물 중에 뭐 장희빈 같은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희빈도 나중에 뭐 억울하답시고 뭐 이렇게 안 끌려가겠다고 하고 버티다가 뭐 사약을 입주둥아리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뭐 사약을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되게 참혹하게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보면 딱 그 꼴이잖아요. 나 혼자 못 죽어 이러면서. 예. 그리고 뭐 야사긴 하지만 뭐 장희빈 때문에
그 아들 경종이 생식 능력이 뭐 제거가 됐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까지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뭐 절대 당대표 내려놓을 생각 1도 없을 거고요. 또 이재명은 나만 못 죽어. 니들 내가 민주당을 파괴시킬 거야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우리가 제일 민들만한 거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 자기를 뭐 배신했다?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괄시한다? 하는 그 비명과 반명에게 더 억하심정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은 이 같은 사람은 항상 약자를 괴롭히게 돼 있거든요. 만만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거든요. 그 김문기 씨, 고인이 된 김문기 씨라던가 이렇게 지금 뭐 유동규 씨 같이 이렇게 약자한테 이제 자기의 모든 그 화풀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이 이 정권과 싸워서 자기가 이길 수 없다, 자기가 희생양이 된다,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재명의 그 분노는 문재인을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재명의 내심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의 내심은 뭐다? 고양이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민주당은 각각의 부족으로 다 갈갈이 찢겨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으로 가다가 뭐 맨날 중도 타령하지 않습니까? 항상 뭐라 그럴까요? 선비연하는, 예? 선비연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뭐 SBS니 뭐 TBS니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맨날 중도 타령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중원을 잡는 사람들이 이긴다고들 하죠. 근데 지금 상황은요, 전에 없던 정치 지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뭐 삼국지 시대처럼 쫙딱 있어가지고 중원을 먹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all or nothing의 게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징기스칸이 이 몽골 초원을 다 이렇게 통일했을 때 그때하고 전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도 또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태조 때 이성계 이방원 이 시대도 비슷하고 이렇게 뭔가 이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이렇게 딱 생겨났을 때 그런 건국 시기와 지금의 이제 보수와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개국 군주 같은 그런 역할, 그런 시험대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효 전력이 30대 중간에 40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대 30이 우리가 중도들의 의견도 많이 포함할게, 뭔가 받아줄게, 뭐 김종인도 오고 뭐 어쩌고 막 뭐 금태섭도 오고 해가지고 막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 오세훈 같은 사람의 이제 마인드인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원희룡 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좀 소프트한 거. 그러니까 너무 강성으로 이렇게 집결하면 중도들로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갈라파고스화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쟤네들하고 다르게 좀 우리는 젠틀하게 뭐 개혁 보수니 뭐 따뜻한 보수니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 30의 보수 세력과 30의 진보 세력이 정말 국가의 구군을 걸고, 예, 정말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죽거나 이쪽이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또 이 두 집단이 굉장히 이제 분열의 요소도 많았던 거죠. 지금 이쪽에서는 그 세부계, 이준석이나 유승민을 위시한 세부계들이 항상 이게 분탕의 잠재적인 그 반란을 꿈꾸는 세력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 이쪽은 친명의 어떤 갈등, 예, 이해찬과 예전 문재인과의 갈등, 뭐 호남과 수도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기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그를 일시적으로 봉합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두 진영 다. 그러면은 왜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그 수장이 선택이 됐느냐? 이거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전투력이 있는 사람, 싸우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극강의 빌런 캐릭터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사처럼 이렇게 젠틀맨인 척하는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전투 상황에 있어서, 전쟁 상황에 있어서는 화력이 더 센 사람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뭐 또 조직 장악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된 자인데, 지금 이쪽 진영에서는, 우리 진영에서는 이제 그 검찰이라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검찰 집단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거죠. 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재명 담당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투샷이 뿌려지면서 이 이재명의 일그러진, 찌그러진 영혼과 이 한동훈의 이 번듯하고 젠틀한 그런 아주 샤프한 엘리트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되면서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의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제가 예측드렸던 대로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의 경우는 근데 지금 그런 화력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자가 반란군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윤통의 진영과 저쪽에 이재명 진영이 이렇게 이제 진지구축을 한 거예요. 예. 이 중원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느 군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저쪽도 빡시고, 이쪽도 빡시고, 지금 전투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관심 끄고 있고, 숨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보수 진영의 성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 성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의 그 무기는 뭐였냐면,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견고한 벽이 딱 쳐져가지고 우리 보수 집단, 보수 유권자들을 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많이 보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산성을 쌓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쟤네들이 뭐 공중전으로, 뭐 MBC나 KBS를 동원해서 뭐 SBS 동원해서 아무리 그런 삐라를 뿌려대도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멀쩡하게 이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보호가 되는 상황이고, 저쪽의 성은 그렇지만 무너지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관군들이 이제, 그 검찰들이 범죄자를 잡으러 오는데 2중 3중 방탄을 해서 이렇게 성을 친 거죠. 근데 이 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내부에 자기들이 그 수박이라고 굉장히 폄하하고 증오하고 모욕하는 그 수박 세력들이 이 안에서 불가촉 천민처럼 이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검찰들이 올 때, 병사들이 이재명 잡으러 올 때 몰래 문을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성문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금 성문이 열려서 아무리 지금 호위무사들 다 다 박아놔가지고 이렇게 2중 3중 마리케이트를 쳐도 지금 이제 다이렉트로 이재명을 하옥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이미 이제 성을 진지하게 딱 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아무리 저쪽에서 뭐 김기현 이슈니 뭐 장해찬 이슈니 윤핵관이니 이런 거 가지고 물고 뜯어봤자 뭐 정순신이니 계속 물고 늘어져봤자 완전 그 물대포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쏘고 있는데 이 성문은 전혀 열리지도 않고 벽에 기수도 안 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의 한 수, 당원 100%라는 이 산성 때문에 김기현 지지율도 굳건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장해찬 씨도 굳건히 지지율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부국강병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총선이라는 백병전에 나갈 이 전투 부대들을 양성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시간과 공간을 벌어두고 있는 거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산성은 이제 무너질 일만 남았다는 거. 그렇지만 반면에 이 윤석열의 성 안에는 인재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리고 자꾸 중도 타령하는데요. 결국 이 성은 무너져요. 이재명의 쳐놨던 이 첩첩산중은 결국에는 싹 열려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그 호허벌판에 뭐 징기스칸이 정말 몽골 제국을 통일했을 때 왜 징기스칸이 적이 그렇게 많았고 여러 가지 부족들이 연대를 막 하고 자기들끼리 협잡을 해서 징기스칸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을까요? 그것은 결국 이 대중들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누가 덕이 있는 덕장인지, 누가 더 공평무사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이 단순히 그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 전투력 정말 일타였던 전투력의 그 신이었던 몽골 기병만을 가지고 이 초원을 다 이게 통일한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징기스칸은 본인이 그 몰락한 귀족이었지만 굉장히 이제 몰락해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고 탄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문이나 뭐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뽑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을 믿어서 의리관계를 형성했고 절대 부하들한테 배신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제 먼저 투항하거나 이렇게 협조적인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웠지만 배신을 때리거나 자기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적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토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보수 진영이 이준석이라는 이 분탕 종자와 그 이준석의 아바타 쫄개 그 말들이 네 마리의 말 본인들이 말이라는데 뭐 그 네 마리 있죠? 뭐 천하용인이라는 그 네 마리를 토벌하기 위해서 이 장해찬 같은 사람이 기존의 보수에 없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결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해찬 씨가 보니까 되게 열심히 되게 액티브하게 살았더구만요. 저는 굉장히 그 젊은이다운 뭐랄까요. 이런 결기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번에 쟤네들이 그렇게 막 억가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 장해찬 씨의 그 인지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매력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주입식 교육에 찌들어가지고 창의력도 없고 뭐 굉장히 이렇게 틀에 박힌 성공 공식을 따라가는데 장해찬 씨는 뭐 해외에 가서 뭐 드럼도 배우고 자기가 스스로 음악학원도 차려서 뭘 하고 차도 뭐 영업사원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은 되게 그런 욕망도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도 대단하고 뭐 웹소설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발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해력도 되게 빠르고 지적인 순발력도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검사공화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굴한 사람이 장해찬 씨 아닙니까? 그리고 장해찬 씨는 처음에 이준석하고 굉장히 우호적인 이준석의 뭐 형동생 하던 그런 사람으로서 방송에 데뷔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해찬 씨가 정말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득템한 거죠. 모든 그런 수법들. 상대방 이렇게 상대방이 말로 대치고 맨날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그런 언사로 상대방을 이렇게 개무시하고 막 이런 거를 이준석이 쓰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준석한테 이렇게 되돌려주는 그런 그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해찬 씨가.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득템을 한 거야, 아이템을. 이준석이 키워놓은 그 정치 스킬과 이런 걸 고스란히 물려받은 장해찬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딱 아이템 득템한 거죠. 게임 아이템. 그러니까, 저는 그 마찬가지 예시로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가 원래 그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겠다고 부랴부랴 만든 되게 당나라 조직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수처는 공수처장 임기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 정도 접어들 텐데, 그때 오히려 공수처가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유용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키껏 꼼수를 부렸는데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득템 아이템으로 될 것이다. 상황이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윤석열 정권은 점점 더 공고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이슈가 있을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